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재개발, 재건축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부산만 하면 재개발, 재건축만 알고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작은 정비사업만 알면 되는데요. 앞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들이 버전업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약간 용어에 대한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을 다 아시죠? 집 모양을 딱 보면요. 재개발은 어떨까요? 재개발은 이런 단독주택들이 막 모여있고 상가도 좀 일부 있는 곳이죠.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파트가 새 아파트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개발은요. 대다수가 주택가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근데 법에서는 뭐라 하냐? 기반시설이 열악하면은 재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하면은 재건축이죠. 그런데 간혹 어디입니까? 옛날에 보면 연제구청 뒤에 있는 연산사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옛날 단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주택가들 중에서요. 기반시설 도로가 잘 돼 있죠. 맞죠? 그런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징을 보면요. 정말 낡은 재개발들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은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누가 제일 잘 안 됐을까요? 기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정말 안 되었거든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 2005년도는 그랬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앞으로 30년도까지는 어떤 사업을 한다? 5층짜리 재건축 할 데 없어요. 낡은 재개발 할 데 없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았으면 이거 언제 될지 몰라 라고 어른들이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재개발에 보면요. 2종 일반 주거지에서 3종으로 해서 종상향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주거지에서 하는 재개발이 있고요. 상업지에서 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상업지에서 하는 재개발은요.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에서 하는 재개발은 용적률을 300%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에 있는 재개발이 좋을까요? 상업지 재개발이 좋을까요? 당연히 용적률 500% 준다고 하니까 상업지 재개발 좋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주거지 재개발이 잘 됐습니까? 상업지 재개발이 잘 됐습니까? 주거지 재개발이 잘 됐죠. 아파트 가격은 어디가 더 높아요? 주거지가 더 높잖아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재개발은요. 무조건 사업성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 1번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부산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 부산은요. 진짜 프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온 동네 재개발하는 곳에 다 쪼개기를 해버렸어요. 쪼개기를 해서 정말 아파트에 공급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재개발 구역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동의서를 가지고 30%, 60% 받았다 해가지고 뭔가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다수의 동의서를 받아보면은 생각보다 조합 설립은 쉽지 않은 동네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먹겠지만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떠냐? 그런 사람들이 꼭 사기꾼처럼 보이는 게 이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1번 정비사업은 뭐다? 사업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상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상품의 가치가 중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번이 입지, 2번이 최소한 한 700개에서 한 1200세대 나오는 약간 좀 단지가 큰 거. 세 번째가 뭘까요? 브랜드예요. 사업성은요, 뒤에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해서 통과된 구역이 부산에 50개가 넘어요. 저희 정비업체 대표분들 제가 만나보면 뭘 하냐면 대표님 하실 거 많겠네요. 야, 안 해. 투자자들이 다 저질러 놓은 거 한번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 그때 선별해서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은 정말 뭡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초기 재개발과 사타 통과한 재개발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요 안에서 잘 찾아보시면 2년 뒤에 내 인생을 남편이 바꿔주지 않고 이 부동산이 바꿔줬다라고 할 만한 부동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 뒤에 기회가 어찌 보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오늘은 2년 뒤에 내 인생을 남편 대신 바꿔줄 부동산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라는 게 생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상업지 재개발에 사업성 좋다는 거 무조건 믿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일해보니까요. 여기는요.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데 해가지고 10장 받는 데만 2, 3년 걸려요. 또 여기는 다 끝났다 싶으면 이주 나가잖아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현장에 일하다가 이주 나가는 집에 명도를 하는데 명도하는 밑에 있는 직원이 뭐 하냐면 갑자기 딱 뛰어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집안에 있는 칼들을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해한다든지 상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막 집에 그렇게 명도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명도가 오래 지연되다 보니 사업성 좋아졌던 친구들이 계속 사업 지연 때문에 금융이자가 늘어나니까 사업에 손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거지 쪽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은요, 여러분들 이제 구분 지으셔야 돼요. 부산은 5층짜리 아파트 있죠. 12층짜리 아파트 있죠. 15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 15층짜리 아파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층짜리는요, 내가 20평 가지고 있으면 땅 지분이 22평이었어요. 그러면 철거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땅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공사들이 뭘 했냐면 20평 가지신 분에게는 새 아파트 24평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지분제 형태를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시공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말 그대로 그 뒤로부터는 시공사들은 공사비만 받아갈게요. 모든 수익은 너희가 두고 가세요. 자, 그때가 언제냐? 5층짜리 재건축이 끝날 때쯤 되니까 시공사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재건축들은 뭘까요? 5층짜리, 지금까지 5층짜리 재건축 안 된 곳은요,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인접 부지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아니면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상품의 가치에 대한 문제점. 맞죠? 공사비는 800만짜리 들였는데 분양가를 뭡니까? 1,500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상품이 실패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5층짜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아파트는 몇 층이냐? 12층짜리 아파트예요. 간혹 고민해보면 뭐냐? 15층짜리도 고민해봐야겠죠. 왜? 12층, 15층은 그 같은 동시대 때 만들어졌고 지금 재건축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제가 남천동에 있는 3위타워 아파트 12층짜리 중층 재건축을 제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요. 정말 사업성 없었어요. 5층짜리 아파트는요. 신축이 1000세대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400명, 일반 분양이 600개 나왔어요. 그나마 좀 일반 분양 수익 좋았죠. 타워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조합원이 798명, 일반 분양이 913세대. 전체 세대수가 913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16개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그렇게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러면 모든 공사비 부담은 누가 먼저 할까요? 조합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사업할 때는 그 남촌동에 있는 더샵 있죠? 그건 재개발이잖아요. 일반 분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1,300대였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800대였어요. 1,800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층 재건축들은 12층, 10층, 12층짜리들은 말 그대로 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0층, 12층짜리 중층 재건축은요. 여러분들 뭐냐? 땅 지분이 넓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급지가 A급지를 가야 돼요. 왜? B급지 가면요. 부담금이 커지잖아요. 그럼 조합 분양가 올라가면 일반 분양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급지가 안 좋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야 너무 비싸 안 살래 라고 하는데 급지가 좋은 곳은 뭐랄까요? 야 이 정도 좀 비싸고 추가 부담금 생기더라도 뭐 가져갈 만한 아파트가 있으면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남천동의 타워 아파트가 옛날에 조정 대상 구역의 지정되고 난 뒤부터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때 보통 피가 2, 3억 붙여야 되는데 피값이 4천만 원 했었어요. 맞죠? 근데 타워의 입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꾹 눌러있다가 경기가 딱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급상승하는 거예요. 피 4천, 5천짜리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경기 좋아지니까 신났다고 싶어서 피가 4, 5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가 15까지 찍었다가 12까지 찍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층 재건축은 자, 첫 번째 초기에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도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언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는요. A급지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물건도 안 나오고 비싸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A급지에는 재건축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15층짜리 아파트 있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15층짜리는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합원이 1000명이면 일반 분양이 한 5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면서 용적률 최대 450%까지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분당에 있는 탑 성형 아파트에 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15층짜리가요, 용적률을 300% 받으면, 일반 재건축처럼 받으면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받으니까 450%까지 가니까요, 일반 분양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나마 사업성은 좋게 하네.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아직은 밑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15층짜리 재건축은요, 거의 해운대하고 함영동 아니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나머지 지역들은 1기 신도시의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함영동은 딱 어떨까요? 이번 1기 신도시가 4월달에 이제 제정되고 나면 분위기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계속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데 잘 안 갈 거라 봐져요. 그러면 뭐냐? 아하, 이거는 사면 안 되는 물건이 아니고 정말 내가 프로 정신 있다면 지금 경기 안 좋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와도 부산은 그렇게 반응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4월달에 시행되고 분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평촌부터 해가지고 대전부터 분위기 좋아지면 어떨까요? 경기가 올해 한 중하반기 되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차액을 보고 1년이나 2년 만에 단타를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은 뭐냐, 아하,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간만동이라든지 뭐 망미동에 사시는 분이 좀 내가 무리해서 해운대 신도시에 들어가서 엉덩이 한 2년 정도 깔고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잖아요. 근데 내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앞에 집을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 요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투자 방법은 2년 전에는 무조건 법이 만들어서 많이 사는 게 돈 버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뭡니까? 추가로 한 채 더 사가지고 앞에 집을 정리해서 비과세를 받는 그 방법을 계속 운영하시기 제일 좋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강의하면은 어렵게 말한다고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 강의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린 것 같고요.